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배가 너무 고픈 아침입니다.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새끼는 다 먹고 있지만 저녁 6시 이후에 먹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배가 고픕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대, 그 사람들에는 나와 타인을 모두 포함한 거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자존감을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이든지 항상 제일 첫 단계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걸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걸 발가벗겨져서 사람들 앞에 전시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초라하게 느끼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과정을 겪기 이전에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는 내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과 내가 타인을 평가하는 태도가 들어있는 것처럼 똑같이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타인에게 바라는 시선과 평가하는 시선에는 어떤 것이 숨어 있냐면 내 자신이 이 정도 수준은 됐으면 좋겠어, 나는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라는 기대가 숨어 있어요. 그렇게 나를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들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를 바라볼 때 그냥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제3자가 소설 속에 어떤 인물의 생각이나 행동을 묘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어떤 기대감을 자기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인 거죠.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어떤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그 모습을 나에게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나는 그런 사람, 주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대에 맞는 이상적인 사람이 되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나의 모습은 이 정도 높이에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바라보는 그 과정을 겪으면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 자신이 너무 가치없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런 감정도 넣을 필요가 없고 평가도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거는 곧 내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 안에 모든 감정들을 가면을 쓰지 않고 감정 그대로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 힘들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감정이라는 게 나쁜 건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민낯이 좀 찌질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놓기 좀 부끄러울 수도 있죠. 좀 어른스럽지 않아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잘못된 것처럼 타인의 시선으로, 타인의 평가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자니 그런 감정들과 그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그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과정,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과정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니까 그 과정을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지 내가 서 있는 지금 나의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고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미치지를 못하니까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를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데 내가 타인을 인정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정말 경기도 오산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보다 더 좋은 평가를 하고 타인은 뭐든지 다 나보다 나아 보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타인에 대한 그 이면에는 부러움도 있고 좋아하는 면도 있지만 그 속에는 그만큼 질투하고 미워하는 저 사람이 나보다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잘 사는 거지? 이런 질투나 부러움 미워하는 마음도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감정이라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이면에는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 반대의 감정도 그만큼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정말 진성 팬이 뒤돌아서면 완전 엄청 안티 팬이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뒤돌아섰을 때 미워하는 마음도 그만큼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나에 대한 기대, 타인에 대한 기대, 또 타인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나의 시선과 나의 잣대가 결국에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잣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만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 그 누구도 어떤 결점 없이 아무런 결함 없이 있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결함이나 나의 실수, 나의 잘못된 부분들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눈에 들어올지라도 그것 또한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러한 점이 결함이 있구나, 나는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구나 라고 그냥 바라보면 되는데,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고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어서 나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가 내려져 버리니까 나에 대한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이고 그 모든 것을 다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차피 나를 제외한 모든 인간은 다 타인이고, 인간관계에서 타인에게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만큼 사실 부질없는 행동도 없어요. 사랑이 충만한 타인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받고 위로받는 일도 굉장히 많지만 그것 또한 내 마음이 준비돼 있고 내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내 마음이 닫혀 있고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는 테레사 수녀님이 와서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한들 그 위로가 내 마음에 닿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마음인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나를 만나는 과정을 하시는 게 제일 첫 번째 순서예요. 나를 만나는 그 과정을 먼저 해야 돼요. 그 과정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 과정을 남이 아무리 와서 해준들 내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데 나는 그렇게 가치 있는 인간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도리도리질을 하면서 거부하는데 모든 것 다 튕겨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내가 나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좋은 점, 나쁜 점, 결함이 있든 사랑스럽든 그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소설의 그 작가가 주인공을 3인칭 시점으로 묘사하듯이 그냥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정의 내리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남의 얘기하듯이, 내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하듯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감정과 평가를 다 빼고 평상시에 내가 타인을 그렇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평상시에 타인을 그렇게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나 평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한번 버려보세요. 버려보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그 과정을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인정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한번 나한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종이 같은 데다가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모든 감정을 배제하고 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를 한번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내가 정의를 내려보는데,
그냥 정의를 내려버리면 머릿속에서 자꾸 휘발되니까 글씨로 써보시고 글씨로 쓴 거를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우리가 MBTI를 할 때 나는 내향형이구나 나는 외향형이구나 라고 하면 되는데 나는 외향형이어서 그렇게 나대고 사람들한테 말 많다는 소리를 들어서 이게 나쁜 점이네 라고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평가는 나중에 해도 돼요. 평가는 내가 좀 더 마음이 단단해지고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수용한 이후에 그 이후에 평가하고 그 이후에 나의 장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지를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그 순서가 지금 다 너무 얽혀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실타래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정말 세상에 진리라는 건 아주 단순 명료하고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타인을 바라보듯이 타인에게 내가 평가하고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버리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기대 수준을 버리고 내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규칙을 지키는 걸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내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는 나의 원래 본 모습은 규칙을 지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성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높은 도덕 수준을 가진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진 않아요. 우리는 성직자도 아니고 무슨 초이상주의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선은 내가 나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치 다 버리고 그걸 다 제로로 생각하세요. 제로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로 나를 바라보는 모든 색안경, 모든 도구, 가치 판단, 체계 다 버리고 그냥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글씨로 한번 적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면 지금 내 상황에서 더 나빠질 수 있는 게 어떤 거지? 내가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잃는 건 뭐고 내가 얻는 건 뭐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가 잃는 게 별로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잃을 게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사는 게 두렵지 않아져요. 살아가는 거에서 우리가 되게 많은 시도를 못하고 용기를 못 내고 살아가는데 그때는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잃을 게 있을 것만 같아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많은데 내가 의외로 나 생각보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고 잃을 게 별로 없네 라는 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 요 정도는 조금 뭐 괜찮아 이 정도는 좀 잃어버려도 돼 뭐 이 정도는 그냥 소비해도 돼 라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생기면 무언가를 시도할 때 정말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이 엄청 가벼워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이렇게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서 있는 땅이 지금 어떤 땅이고 지하 5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그 건물이 있다고 치면 내가 지금 지상 5층인지 지하 5층인지 아니면 지층인지 지상 2층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맞춤으로 편안하게 나의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가장 힘든 거는 제일 첫 번째 단계.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단계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어렵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냥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한번 남을 보듯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신에 평가와 감정을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제가 하는 얘기 또한 남에게 적용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알고 나면, 나를 수용하고 나면 나를 있는 그대로 이 수용이라는 거를 많이 오해하는데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한다는 것이 좋은 점 나쁜 점을 모두 다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면이 다 좋다고 인정해주는 게 수용이 아니거든요. 그냥 수용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 부분은 내가 부족하고 이 부분은 내가 잘못하는 부분이고 그거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짜장면은 까만색이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나를 제대로 인정하게 되잖아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내가 제대로
객관적이고 사실감 있게 인식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볼 수 있어요. 우선은 보통 내가 이러해서 자존감이 낮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이러한 면이 아직 잘 안 돼서 내가 자존감이 낮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작은 성취들을 쌓아 올려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기대를 가지고 나를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지상 한 3층쯤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 내 모습은 지하 1층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 기대 수준은 지상 3층인데 실제 나는 지하 1층에 있는 거를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자존감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건 지상 3층이다. 나는 지하 1층에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하찮고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지겠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냥 지하 1층에 있는 인간이구나. 그게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해서도 아니고 그냥 나는 그냥 지금 현재 지하 1층에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가려고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면 나는 지하 1층에 있으니까 지상 1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올해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올해 초에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해볼게요. 그럼 내 계획 안에는 운동도 해야 될 것이고 책도 읽어야 될 것이고 뭐 전자책을 써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자기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을 해볼 것이고 또 집안일도 깨끗이 해야 될 것이고 가족관계에서도 뭐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더 사람들이랑 잘 지낼 수 있게 해야 될 것이고 직장생활도 더 능률적으로 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획이 나는 지금 지하 1층에 있는 사람인데 지상 3층의 계획이 돼버려요. 나는 미라클 모닝을 해야 되니까 4시 반에 일어나겠어. 그리고 4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운동을 하고 들어와서 30분 명상을 하고 뭐 집안일을 30분 하고 식단을 저탄고지를 해서 저녁 6시 이후에 먹지 않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저녁 6시 이후에는 30분 이상 책을 읽고 책을 읽은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은 책을 읽은 내용을 뭐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개발 계획을 막 쭉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말한 자기 개발의 계획은 굉장히 고강도죠. 근데 나는 지금 지하 1층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하 1층에 있는 사람이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이걸 이루겠어 라고 하면 이룰 수 있겠어요? 이루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 자신을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느끼겠어요. 나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야. 역시 내가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구나가 돼버려요. 그러면 내가 지하 1층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내가 나를 비하할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을 평가절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는 지하 1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내가 살아온 환경이나 여러 가지 만나는 사람들이라든지 내가 깨달지 못했던지 간에 어쨌든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내가 이렇게 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지하 1층에 있게 됐을까에 빠져서 골몰하느라고 자기 스스로 연민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고 남 탓하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원인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뭘 해야 되냐면 앞으로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지하 1층에 있어요. 그러면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나는 올해 다른 것보다도 주로 식단을 관리해서 살을 5kg 감량하는 데 더 집중하겠어 라고 해서 나의 지금 목표는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5kg 감량의 목표만 세우는 거예요. 그 5kg 감량이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기관리 중에서 나는 그냥 5kg 감량에 대한 목표만 세우고 그 목표만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kg 감량을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실천 과제나 그런 계획을 세우겠죠. 그러면 5kg 감량만 하겠다는 거는 내가 식단 관리를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몇 개월 안에 몇 킬로를 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라이트하면서 훨씬 편하네요. 그리고 이룰 수 있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날 오늘 6시 이후에 금식하겠다는 나의 그 계획을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5일 이상 했으며 내가 생각하는 70% 이상 내가 달성했으면 나는 이번 주에 성공적으로 나의 미션을 수행한 거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워요. 그러니까 도달 가능한 수준의 목표들을 세우고요. 그 목표를 세웠을 때 계속해서 그것들을 성취로서 내가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형편없어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루지도 못하고 달성하지도 못할 높은 기준을 세우고 그 높은 기준을 달성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실 건가요? 어쨌든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거예요. 남들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낮은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이걸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면요,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아서 내가 올해는 이렇게 낮은 목표를 세우고 이걸 성취해 보려고 도전하려고 해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를 너 되게 형편없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주변에 두지 않아도 될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나의 상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지금 현재 상황, 환경, 내가 서 있는 지금 내 모습, 나의 현재 실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고 수용한 이후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한두 가지를 이렇게 낮은 성취를 이루다 보면 가속도가 붙고 어떻게 하면 그 성취들을 쌓아가는지 더 잘 알게 돼요. 한번 해보면 그 맛을 알아요. 한번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물론 중간에 하다가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중간에 중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해본 사람은 두 번째 시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할 수 있어요. 그 성취를 경험해본 사람은 그 성취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그 이상적인 수준의 기대를 버려야 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아침이라서 지금 일교차가 심해서 비염인이라 코가 많이 막히네요. 죄송해요. 나를 있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그 과정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게 다 거기서 시작돼요. 그렇게 되면 타인에게도 내가 나를 수용하듯이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은 점이 많이 있냐면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거는 타인을 내 마음속에 좋은 감정으로 상대를 이제 이해하는 것과 달리 그냥 이성적으로 사실 그대로 그 모습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게 돼요. 그 사람의 어떤 감정적인 거를 이해해서 저 사람이 이래서 힘들었겠구나를 이해하는 그런 걸 뛰어넘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조차 저 사람은 저런 패턴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버리고 감정 소모도 되게 많이 줄이게 돼요. 그런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 자신을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나를 너무 애쓰고 고생시켜서 아둥바둥 힘들게 하지 말고 절대 비참하고 절대 초라한 거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다 그렇게 결함이 있고 다 부족한 면이 있고 누구나 다 그 실제 감정을 다 드러내면 세상에 쪽팔리지 않을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성직자가 됐든 성인 군자가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결정하는 건 나 자신이에요. 타인의 시선에 따라서 나를 거기 끼워 넣고 타인의 시선과 타인의 평가에 나를 맞추려고 하니까 내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나의 시선으로 내 평가와 감정과 비난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나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 진짜 편안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것만 해도 편안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들이 도움이 정말 되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시겠으면은 저한테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꼭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들에 의해서 혹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 사실 형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내가 나를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온전하게 내 생각대로만 형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들에게 자꾸만 이게 예쁘네, 저걸 잘했네 이런 평가를 받고 칭찬을 듣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바라는 내가 되기 위해서 사실 노력도 참 많이 하면서 우리가 성장했잖아요. 그런 시선을 갖게 된 것도 잘못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나를 키워주지 못한 부모님은 뭐 원망하거나 탓을 하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리고 만약 나한테 자녀가 있다면 내 자녀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자기만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게 키워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연연해 있을수록, 바뀌지 않는 과거 시간에 내가 머물러 있을수록 내 삶은 점점점 더 과거로 기울어져요. 과거로 기울어지는 인생은 크게 달라질 것도 없고 삶이 즐거울 것도 없어요. 어떤 삶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과거에 매여있는 삶이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앞으로 지금부터 미래의 삶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으세요? 분명히 답은 다 알고 있죠. 지금부터 나의 미래를 내가 만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삶이 더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감정적으로 나도 모르게 거기 매여 있어요. 매여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려고 하지 않는데 나도 자꾸만 그렇게 거기에 매몰돼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그럴 때는 내 감정을 인정해 주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내가 그 감정에 매몰되어 있는 그 감정을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스스로한테 자꾸만 평가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그때 너무 그 감정이 힘들었고 그때 그것들이 나에게 너무 상처가 되어서 지금 내가 아직도 계속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을 좀 해주시고, 인정을 해주신 이후에 뭘 해야 될까요? 과거에 아팠던 나, 슬펐던 나와 이별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과거에 아팠던 나, 슬펐던 나를 너 참 힘들었구나, 아팠구나, 고생했구나, 그래 참 힘들었어, 내가 알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진짜 마음 아팠어, 고생했어 하고 과거의 나를 충분히 슬퍼해주고 애도해주신 이후에, 그리고 그런데 이제는 나는 헤어질 거야, 나는 너랑 헤어질 거야, 과거에 아팠던 나와 헤어질 거야 라고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지신 이후에 자기 과거와 헤어지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충분히 애도하고 슬퍼할 만큼 슬퍼한 이후에 연민 속에 빠져 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슬퍼할 만큼 슬퍼한 이후에 헤어지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일상으로 현재의 나로 서서히 회복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내 자신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힘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가정폭력의 정서적 학대 때문에 결혼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도 엉망진창으로 키웠어도 그 ADHD 아이를 저도 같이 성장하면서 아이도 잘 키워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써서 지금 저희 아이가 너무너무 잘 컸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다고 완전 장담해 드릴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 중에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진짜 엉망진창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못할 이유가 없고, 저보다 100배 1000배 나으면 나았지 저보다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먼저 바라본 거기가 시작점이에요. 거기가 출발선이에요. 빨리 할 필요도 없고 달려갈 필요도 없어요. 천천히 가도 돼요. 인생이 얼마나 긴데, 내가 지금 50살이어도 60살이어도 저 같은 40대여도 20살이어도 30살이어도 10대여도 언제든지 늦은 때는 없어요. 시작만 하면, 시작하고 멈추지만 않으면 내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내가 포기하면 이 세상에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엇보다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자꾸만 타인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잖아요. 근데 타인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으려면 그게 정답이에요.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시려면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삶은 변화하고 나는 달라집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꼭
꽃가루 날려서 알러지 심하신 분들 저처럼 좀 고생하실 텐데 잘 지내시고, 저는 요즘에 알러지 치료를 받고 있어서 계속 약을 먹고 있어서 그나마 좀 난데, 여러분들도 건강 잘 유의하시고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빛나는 봄날입니다. 이 화창한 봄날 마음껏 누리시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